예, 오늘 그 성전환 직업 군인이 강제 전역을 당한 뒤로, 그러니까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맺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좀 힘드는 게 이제 군인 같은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남성적인 어떤 그런 적극성과 공격성 이런 것이 좀 강조되는 그런 분야인데 하필 군인을 이제 의무도 아니고 직업으로 택한 사람한테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또 뭐 안 좋은 예로 뭐 격투기 선수에도 성전환자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해서 격투기를 해가지고 여성 선수를 아주 그냥 흠씬 두들겨 패고, 예, 뼈가 이제 더 강해서 아무래도 여자가 아무리 단련을 해도 남자하고 이제 맞부딪히면 이제 불리한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격투기도 상당히 그 남성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하게 된 건데, 물론 이제 여성이면서 완전한 여성이면서도 군인이나 격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이제 여성이면서도 남성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남성으로서 남성 격투기 참여한 건 아주 자연스럽지만은 여성 선전을 하면서 이렇게 군대나 격투기를 한다는 거, 이것은 참 인간의 이게 성적 지향이 여러 차원으로 돼 있다, 여러 면모로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분석하지 않으면은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이죠. 하여튼 그건 그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남녀 이제 성행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이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억압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제 근본 원인을 봐야 되는 게, 영혼이란 거, 인간의 영혼이란 건 기본적으로 중성입니다. 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성이라는 자는 이제 저희 강의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영계의 근본적 차원에서의 어떤 개성,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용어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말에서는 흔히는 이제 남녀성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좀 의미가 좀 차원이 낮아졌죠. 그걸로 이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은 이제 각자의 개성은 있지만은 남녀성은 이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녀성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지상에서 물리적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이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남녀로 이제 생겨나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굳이 분화돼서 태어나느냐? 우선 영혼의 성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얘기했듯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지상에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와 반대되는 지상의 여러 여건들을 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절충하고 서로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합으로 가는 그런 것을 그런 걸 겪어야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남녀 어떻게 해서 구분이 돼서 태어났냐면은, 남자는 지상의 생활에 좀 더 활동하기 좋게, 이렇게 지상의 똑같은 인간 원형을 가지고 나오되 지상의 생활에 좀 더 적합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뼈가 좀 굵어야 힘을 더 쓸 수 있고, 근육이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내장이 충분히 커야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죠. 근데 여자는 지상의 생활의 편리보다는
이제 인간 원형, 그 아름다움, 그걸 더 위주로 해가지고, 뼈가 충분히 굵지 않고, 이제, 지상 생활에 최적화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원형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리고 근육도 그렇고, 특히 내장이 작아가지고, 이제 유선형의 배가 이제 들어가서 유선형 몸을 갖게 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물론 지상에 분담된 건 있죠. 그 대신 지상의 생활에 분담된 건 이제 생식 능력, 출산 능력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았다 뿐이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지상의 생활을 위해서 특화된 면이 여성은 훨씬 없죠. 그런데 이 남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생물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물론 생물 전체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암수가 다 있고, 곤충까지도 암수가 있고, 심지어는 은행나무도 암나무, 수나무가 있고, 꽃은 암술, 수술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암수를 얘기하는 것이 다분히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구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물엔, 그러니까 이게 남녀라는 것이 본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크게 말해서 수컷, 동물까지 포함해서 그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세고, 새끼를 못 낳고 이런 거다?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세고, 그런 거는 우리 곤충, 사마귀, 암컷이 훨씬 큰 거 잘 알죠? 그리고 비단 곤충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고등동물인 포유류에서도 하이에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하이에나라는 동물은 암컷이 더 큽니다. 고래도 일부종 암컷이 크죠. 그리고 독수리 일종도 암컷이 더 커가지고 자기 그 둥지를 방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알을 품는 것이 암컷이다, 새끼를 낳는 것이 암컷이다 하지만 새 중에서는 수컷이 알을 품기도 하고, 해마라는 동물, 그런 건 수컷이 새끼를 어떻게 기르고, 하여튼 그 역할 분담이 제각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생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녀,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나, 이런 구분이 아니라 무조건 둘로 역할 분담을 한다고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쪽은 무슨 역할을 하고 이쪽은 무슨 역할을 하고. 다만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차피 산란을 하고 그것은 이제 한쪽에다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여러 2차 성징 같은 것들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더 클 수도 있고, 인간도 어찌 보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사람들이 힘을 쓸 일이 별로 없어지고, 여자들은 자꾸 모델이라든지 그런 거, 비주얼이 강조되다 보니까 큰 여자가 선호되고, 남자는 별로 이렇게 굳이 크게 커서 힘을 써야 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자가 커지고, 그러지 말라는 이제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물의 본질은 이게 남녀라는 그것이 아니라, 남녀 암수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역할 분담일 뿐입니다. 역할 분담을 우리는 편상 암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암수를 따지려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에나, 독수리 같은 건 암컷이 더 크고, 양육 면에서 보면 수컷이 양육을 하는 등등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우냐, 이걸로 암수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인간은 누차 얘기했듯이 여성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 잘 알다시피 공작은 어디가 수컷이 아름답죠? 사자도 수컷이 더 아름답죠? 그런 걸로 보면은, 미모로서 이제 암수를 따질 수가 없죠. 오로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 분담 면에서 이제 알을 낳는 쪽만, 배란을 하는 쪽만 이제 암컷으로 부른다 그뿐이지, 이건 원래 생물계에 남녀 암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역할 분담한 이제 같은 종의 이제 개체들끼리의 서로
돕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인간이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이 성이 없다면 뭐 많은 철학자 상당수가 독신으로 지냈듯이 나는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혼자 가능하니까 혼자서 또 살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영적으로 많은 단련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교류를 할 그거가 명분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류를 하고 그렇게 정반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을 예를 들면 성결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남자는 이제 그런 지상의 물리적 상황에 몸이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영원적인 그런 생명적인 그런 것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냥 여성 그 자체를 원하게 되고, 여자는 이제 지상의 목적에 덜 적응이 돼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남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인연이 맺어가지고 인연이 가까운 사람끼리는 이제 성욕과 관계없이도 이제 맺어지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되고, 물론 또 이것도 앞으로 이제 여성의 역할이 달라짐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많은 이제 만남의 복잡성 이런 것이 많이 단순해질 수가 있죠. 여성이 자기 생활 능력도 다 있으면 굳이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줄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녀 이렇게 본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 얘기됐고, 그렇게 돼서 인간 영혼은 이렇게 이 역할 분담을 해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쌓아지는데, 그 본래의 성향, 영혼은 원래 중성이라지만 아무래도 쌓아온 인생 경험이라든지 생겨난 그야말로 본질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분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 성격, 성향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딱 반으로 다 아시겠지만 딱 이분법으로 해서 완전히 여자, 완전히 남자 이렇게 뭐 1차 성징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과 지나온 영혼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쌓여 누적된 자기 데이터 그런 걸로도 봐가지고 인간 영혼의 성향 자체는 거의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성적인 사람, 여성적인 사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포가 돼 있고, 이것이 이 각자 개성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이제 오늘과 같은 그런 사건 그런 거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남자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는 여성적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면 성전환해라 이런 거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모든 성격과 그런 걸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념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 있었어도 좀 여성적인 성향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그런 대로 살게 이렇게 놔둬야지. 좀 여성적이라고 해서 그럼 딱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야 편리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오히려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성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또 인권옹호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아랍 같은 나라도 아니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고 해서 무슨 뭐 처벌을 합니까? 규제를 합니까? 물론 그런 것까지 뭐 의료보험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러고 이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원래부터 다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것 때문에 생존 자체가
곤란해지지 않는 한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모든 이득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일반 남자도 직장인이 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남자답게 이렇게 모든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사회에서 더 앞서 나갑니다. 남자면서 여자는 이제 여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생이 열리지만은 남자는 나서서 자기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그게 덜한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걸 뭐 트랜스젠더 불이익 이런 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게 말이 굳이 뭐 정당성이 있지 않다는 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여성적인 성격이라면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적인 손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못된 거는 자기의 순전한 포텐셜 능력 이런 것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중 친화성 대중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런 걸로 많이 평가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이것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여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적인 적극성이 있으면은 여전히 성공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중에서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여성 중에서 남성적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고, 아까 남성은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전히 여성적인 사람들이 더 그럼 출산을 많이 하고 연애 잘하는 사람은 완전히 여성적인 사람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도 하면서도 또 연애에서도 적극적이고 성격이 활달해서 남자를 성격을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연애도 잘하고 그러죠. 그럼 순전히 여성적인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그런 지상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진체적인 그거에 대비돼 가지고 어떤 성격적인 적극성 그것은 여성이 그냥 덜 가졌다는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면은 더 여성이 그런 성격적인 부족함을 남성처럼 가지면 여성은 더 성공하고 사회에 출세도 되고 심지어 연애에서도 출세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이 여성 비슷하게 이제 소극적이면 성공을 잘 못하고 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남자가 잘생겨가지고 이거는 외모를 잘 꾸미는 건 여성의 유리한 거죠 원래. 남자가 잘생겨서 잘 꾸미면 그만큼 또 사회에서 더 성공하기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인생을 쫙 태어나고 이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스타일, 성격에 따라서 자기 성향이란 게 섹스할 때 남녀 성향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가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의 학습이라고 비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학습 과목입니다. 그럼 학점들을 하나하나 이수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주전공이 있고 영혼에도 자기 개성이 있고 사람은 자기 예술가, 정치가 자기 적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전공을 합니다. 주전공. 그러다가 우리 대학에서 주전공만 배웁니까? 교양 과목, 부전공, 때로는 부전공도 배우죠.
이게 부전공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특정인 이름 얘기해서 뭐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은 대명사가 돼 있으니까 이미 이 하리수 같은 사람이 이게 주전공은 여성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성. 그런데 이번 생에 남성이라는 입장도 한번 겪어보라는 그런 부전공 혹은 교양 과목을 이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전공 아닌 건 강의 공부하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다시 때려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글쎄 이게 필수 과목일 교양 과목도 필수가 있죠. 그럼 다음 생엔 여성으로 과연 태어나는 보장이 있느냐? 아마 이번에 과목을 수행 안 했으니까 다음 생에도 남성으로 태어나서 한번 재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이 성 문제 이런 게에서 말로 이렇게 성전환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이 남녀 구분 성격이 여성 쪽이라고 여성이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것을 쉽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남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평등과 우리가 원만한 사회를 성 정체성이 원만한 사회를 만들려면은 그렇게 이제 인간의 남녀성 이제 분포가 이제 다양하고 고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 자기의 이 위치대로 자기의 퍼센테이지 자기는 남성 몇십 프로 여성 몇십 프로 이런 식으로 각자 개성대로 살 자유를 각자에게 주는 거 이런 것이 더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성 정체성에 대한 이제 개방되고 열린 그런 것이 되면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뭐 자꾸 남녀 성 역할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